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1주차 1강 비대면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웅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아르고호의 몸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 비극에 자주 등장하는 큰 가문들, 두 개의 큰 가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바이 오이디푸스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가문의 선조는 아니지만 이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 때문에 가장 유명한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가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가문의 선조는 카드모스였습니다. 카드모스. 그리스인이 아니고 원래 갑자기 생각해 페니키아 사람이었는데 그 앞에 얘기가 이제 그 카드모스가 은퇴하고 말년 얘기까지 나왔고 요 중간에 이제 끼어든 인물이 암피온과 제토스입니다. 테베의 성벽을 둘렀다는 인물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테베 건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 판본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여러 판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판본들을 짜맞춰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카드모스 집안사와 끼어들어간 카드모스 집안 사람은 아니고 집안사와 끼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인물들이 활동했던 또는 사건을 벌였던 시기가 어린 왕 라이오스가 섭정,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통치한 거죠. 보통 우리 조선 왕조에서는 뭐 그 임금의 엄마가 왕후가 뭐 대비마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섭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본 얘기가 뒤에 나올 거고요. 어린 왕 라이오스 섭정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피온과 제토스가 끼어드는 건. 이 암피온과 제토스는 이제 안티오페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우스가 망측하게도 사티로스 그 양의 발을 하고 있고 뭐 뿔도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티로스의 모습으로 변해서 동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바람에 집에서 달아났다가 아버지가 엄해요. 그래서 리코스 아버지의 형제죠. 리코스에게 잡혀왔고 낳은 아이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 곁에 갔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버린 아이들을 또 목동들이 또 가져다 기르고 이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안티오페를 징계하라라는 유언을 내렸기 때문에 이 숙부인 리코스와 숙모인 니르케가 학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다 큰 두 아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목동지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르케 원래 디르케가 이제 이 자기의 조카죠. 조카 딸 안티오페를 소염구서 끌고 가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두 아들이 그대로 해서 죽이게 됩니다. 리코스도 이때 같이 죽는 거죠. 리코스가 바로 이제 이 라이오스 왕의 섭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둘도 사실은 이 아버지하고 이 리코스 형제인 리코스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뭐 말하자면 충신이 돼서 뭐 등용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이들이 이제 성벽을 쌓게 됐는데 암피오는 일하지도 않고 있다가 리라를 연주했더니 그 리라 음악에 따라 돌들이 저절로 와서 쌓였고 리라 줄이 7개라서 성벽에도 7개 문이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베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 7개 성벽에 7명의 영웅들이 각각 배치가 돼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제토스와 테베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테베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 암피오는 이제 니오베와 결혼했는데 그 니오베가 이미 우리 아폴론 아르테미스 얘기할 때 나왔었죠. 이 니오베가 자기가 7명씩의 아들과 딸을 낳아서 14명을 낳은 거죠. 그런데
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엄마인 누구예요? 레토는 아들 딸 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자랑을 했던 것에 분개해서 이게 신들을 놀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각각 남자들과 여자들, 아들과 딸들 각각 맡아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 니오베는 돌이 되어 버렸고 암피온은 사망하고 그러자 이제 라이오스가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리코스 원래 늑대란 뜻인데 리코스가 이들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 암피온과 제토스에 죽고 암피온과 제토스가 이제 또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라이오스가 복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는 이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펠롭스 아시죠? 탄탈로스의 아들 신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펠롭스를 토막을 내서 신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데메테르 여신만 무심코 그걸 씹었다가 어깨에 살이 없어서 그걸 상아로 다시 떼우고 신들이 살려줬다는 그 펠로스입니다. 히포다메이와 결혼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망명을 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를 사랑해서 납치에다가 짝사랑했던 거죠. 강간을 한 거죠.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전설적으로 동성애가 벌어진 첫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든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라이오스.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가 그 미아스마 오염이 돼 갖고 라이오스의 자손들 라이오스 본인에게 계속 저주가 유전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안티오페와 제우스의 사랑을 그린 뭐 사랑이겠어요. 네, 여기 작아서 보시면 여기 사티로스로 변한 제우스가 잠든 안티오페를 도발하는 하늘에서 뭔가 잔치 분위기고 이 작품은 프란츠 안톤 마울베르치 예, 독일 화가네요. 1780년경 작품입니다. 둥근 처리를 해서 아름답게 화사한 로코코풍의 색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 위에도 신들이 있고 자 이거는 딱 분위기 보면 폼페이의 벽화죠. 숙모 디르케를 소에 묶어서 끌고 가게 하는 암피온과 제토스의 모습. 하우스 오브 베티우스의 집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 1세기. 자, 요거는 암피온과 제토스, 암피온이 리라 연주를 한다는 얘기죠. 부조로 조각이 됐는데 이 작품은 율리우스 트로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네. 1840년에서 50년 사이 작품. 자, 여기 뭐 또 지명도 자꾸 나오니까 한번 또 보라고. 여기 이제 에게해죠. 여기가 테베. 이쯤 테베인데 여기 좀 안 돼 있네요. 예, 뭐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니오베와 그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르테미스가 여기 구름 위에 누워 있고 아폴로는 하늘을 날고 있어서 거기서 화살을 쏘고 있죠. 니오베의 한쪽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네 아이들을 기른 이 젖으로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뭐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작품은 자크 루이 다비드 프랑스 혁명기 시대의 화가 1772년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터키에 있는 산인데, 그러니까
터키의 마니스타라는 지방에 있는 시필루스라는 바위산이죠. 여기 보시면 사람 모습 같잖아요. 머리가 긴 여인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걸 위핑 락, 우는 바위라고 이제 부른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게 바로 이제 니오베가 돌이 된 것이다라고 전설이 전해지는 그런 곳이랍니다. 자,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로 들어옵니다. 라이오스 왕까지 했으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러분도 뭐 좀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이트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만든 말인데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어린 아이의 심리. 근데 이제 어린 아이니까 아무리 엄마를 그냥 친화감을 느끼는 거죠. 뭐 사실 사랑한다고라고 뭐 성인의 용어로 말하는 건 아닌데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고 쾌감을 주고 뭐 젖도 먹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러면서 친화감이겠죠. 그런 건데 엄마와 자기 사이 중간에 있는 어떤 타인 그게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는 엄마처럼 자기를 보호해 준다기보다는 자기를 벌 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뭐 근원적으로 미워하는 거죠. 그 감정이. 그러지만 자기가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표본이 되고 그런 뭐 심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슈퍼에고 뭐 이런 게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이제 그 프로이트가 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소포클레스의 비극, 그걸 보고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학설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만든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 이오카스테도 이제 테바이의 귀족 가문 출신이죠. 이오카스테와 라이오스 사이에서 오이디푸스가 태어났는데, 오이디푸스라는 뒤에 푸스, 그게 이제 발입니다. 오이두스, 그러니까 부원발이라는 뜻인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오이디푸스를 버릴 때, 꼬챙이로 발을 꿰서,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발이 부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라이오스가 이제 역시 아이오카테 사이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왜 아들이 없는지를 물어보려고 신탁을 받았더니 이 델포이의 신탁이라는 게 늘 묻는 말은 대답하지 않고 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라이오스를 죽이고 그 엄마와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끔찍한 신탁을 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라이오스가 술 먹고 술김에 잠자리를 했고 덜컥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탁이 너무 꺼림칙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발을 쇠꼬챙이로 뚫어서 이게 두레를 매서 그래서 그 이 왕국의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에게 산으로 데려가서 죽여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목자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테바이오와 코린토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왕이거든요. 키타이론 산인가 그 산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양치기들은 날이 더워지면 양이 이제 뜨거운 날씨에 못 견디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풀을 몇 달간 뜯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목초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코린토스 왕궁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와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몇 달 같이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서로 친했던 거겠죠. 그래서 마침 그 코린토스 왕가에도 아이가 없어서 그 코린토스 목자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자로 양자가 돼서 왕자로 장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술잔치에서 뭐 좀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주워온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 오이디푸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이죠. 사춘기예요. 그래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다시 델포에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역시 또 묻는 말은 대답하지 않고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엄마랑 결혼하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델포이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삼거리, 그러니까 코린토스와 델피, 테베 이렇게 세 군데로 향하는 삼거리인 거죠. 거기서 이제 테베 쪽으로 델포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삼거리에서 뭐 영등포로 갈까? 아 이건 그 유행가 가사고요. 삼거리에서 코린토스로 갈 것이냐 테베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테베로 가죠. 당연히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친엄마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테베 쪽으로 향하는데 마침 라이오스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버린 아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델피로 신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서로 마주칩니다. 근데 좁은 길에 비키라라고 뭐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왕이니까 이제 마부들이 일행들이 좀 있었던 거죠. 시비가 붙었는데 아버지가 가마에 타고 있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오이디푸스를 때립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안 그래도 울적한 심사에 화가 나서 다 때려 죽입니다. 아버지까지. 그 중에 하나는 도망갔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고대이니까 워낙 뭐 이런 식의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시대니까 뭐 그렇게 넘어갔겠죠. 그러고서는 테바이로 들어왔더니 테바이에는 또 스핑크스, 이집트의 스핑크스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괴물인데 헤라 여신이 라이코스가 라이오스가 젊었을 때 사람을 강간해서 죽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노여워하면서 스핑크스를 보내서 테베 성문 앞에 서갖고 스핑크스가 들어가려는 사람들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걸 못 맞추면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베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거기 가서 스핑크스의 질문, 수수께끼에 답을 합니다. 그 스핑크스 수수께끼 유명한 겁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침에는 2발, 점심에는 3발, 저녁에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이라는 뭐 버전도 있습니다만 그 소포클레스 비극에 나오는 버전 그대로 하면 2발이기도 하고 3발이기도 하고 4발이기도 한데 이름은 한 가지며 발이 가장 많을 때 발 힘이 가장 약한 것. 오이디푸스가 발이 보인 아이라고 했었잖아요. 발 얘기랑 스핑크스 얘기랑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걸 맞춥니다. 인간. 인간이라는 것은 그죠? 태어났을 때는 갓난쟁이 때 4발로 기어다니다가 장성해서 이제 2발로 좀 몇 달 지나면 한 1, 2년 지나겠죠. 2발로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니까 3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는 오이디푸스의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일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맞추지만 자신의 운명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가 이걸 보고 좌절해서 또는 부끄러워서 뭐 투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잠적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의 큰 불행을 물리쳤으니까 그리고 마침 왕은 어디 가다가 산적대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왕위가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왕을 나라를 맡기고 그다음에 그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이오카스테를 부인으로 삼게 합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자를 받으면 나라도 받아야 되고 나라를 받으려면 여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넷이나 낳고 살다가 또 나라에 또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탁을 받아 보니까 선왕의 살해자가 아직 벌을 받지 않고 이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런다는 이제 신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치
오이디푸스가 무슨 탐정처럼 형사처럼 범인을 찾아 추적해 나갑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근데 그 수사 중에 자신이 이제 살해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 뭐 그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오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와서 왕위를 받아라. 뭐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안심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렇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안심했는데 여기 이제 뭐 테이레시아스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붙들어다가 범인 너는 누군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다 얘기하는데 테이레시아스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막 몰아가고 심지어는 이오카스테 아버지 이오카스테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나중에 테베의 왕이 되죠. 그에게 왕위를 주려고 나를 뭐 궁지에 몰아넣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도망갔던 그 양치기 이제 그 하인 중에 한 명 그 하인을 잡아다가 오이디푸스가 그 사람이 선왕을 죽인 사람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오카스테는 그 전에 분위기를 눈치채고 오이디푸스를 말려요. 얼마나 복잡한 심사하겠습니까? 근데도 오이디푸스는 밀어붙였고 결국은 이오카스테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요. 오이디푸스는 그 그리스인들 입는 옷을 보면 이게 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휙 한쪽 어깨로 해서 둘러서 이쪽 둘른 부분을 브로치 같은 거로 이렇게 매듭을 짓거든요. 큰 브로치로 그 자기의 그 옷을 묶은 브로치를 뜯어서 그 핀으로 자기 눈을 찌릅니다. 자기의 끔찍한 어떤 운명을 본 거, 그 눈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테바이를 떠나서 뭐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고 스스로 나라를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 방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형제인 거예요.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다르지만 안티고네가 시중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그리스를 떠돌다가 아테네 근처에 있는 콜로노스에 가서 마지막 삶을 보내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포클레스가 이 오이디푸스 왕 후속편인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써서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이 콜로노스는 지금은 아테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아테네가 작을 때는 아테네 근교에 있었지만 그 콜로노스까지 왔는데 테바이에서는 그 아들들이 뒤에 또 나올 얘기입니다만 아들들이 왕위를 갖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탁을 받아보니 오이디푸스를 모시고 있는 쪽이 이긴다. 뭐 이런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쫓겨날 때는 모른 척했던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다시 모셔가려고 막 쫓아오고 있었고 오이디푸스는 그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에게 아테네 왕인 테세우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이디푸스가 이 콜로노스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다 죽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뭐 아테네의 어떤 번영을 빌어주고 뭐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소포클레스 비극에서 나온 버전이고 일리아스에서는 장님은 안 되고 왕을 계속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로 나오고 있고 오디세이에는 또 이오카스테가 자식 없이 자살을 하고 포이니케 여인들에는 또 아들끼리 죽일 때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또 나와 있고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코린토스의 왕과의 입양되는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머리가 짧죠? 이 작품은 요셉 하이니히 켈러라는 스위스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연도는 못 찾겠고 이 화가의 생물 연대는 1692년에서 1765년입니다. 그 오이디푸스란 비극이 굉장히 유명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시학이란 책에서 그리스 비극 작법, 비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주제로 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가장 표본적인 작품, 모범적인 작품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얘기들도 우리가 뭐 신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만 신화는 고전의 고전이고 이것들이 바탕이 돼서 여러 작품들이 또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스트라빈스키라고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 있죠. 스트라빈스키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장곡도라는 또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죠. 시인이자 뭐 극작가인데 우리에는 고엽이라고 르페유메이라고 가을 되면 늘 나오는 그 샹송을 작사한 작사가이기도 한데 하여튼 장곡도가 불어로 개작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또 프랑스 신부가 라틴어로 옮겼고 그거를 대본으로 삼아서 스트라빈스키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오페라 유사한 오페라 유사한 종류이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일부러 낯설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 대본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연할 때는 현지 언어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하면 한국어로 내용 해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소포클레스가 그리스 신화를 오이디푸스 신화를 그리스어로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게 불어로 번역됐다가 그 불어본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거기에 현지어 해설이 붙는 이런 국제적인 여러 문화가 혼합되는 그런 식의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스 비극이라는 그리스 신화라는 게 어떤 게 그런 복잡한 문화 다양성을 같이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거 이제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오이디푸스. 여러 사람 죽어 나가고 있어요. 발을 묶은 것 같은 오이디푸스의 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발을 처리한 것 같고 지팡이로 라이오스 왕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조셉 블랑크 1867년 프랑스 화가인데 1860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유명한 화병 그림인데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안을 새로 딴 거죠. 화병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오이디푸데스라고 써 있네요.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 그린 거죠. 이거는 원래는 이 작업은 기원전 470년 퀼릭스 술잔이에요. 거기서 이제 도안을 따온 거고요. 이건 또 다른 작품이죠. 오이디푸스가 이제 도전적인 자세로 스핑크스를 상대하고 있는데 얼굴은 좀 이게 화질의 문제인 건지 잘 보이지 않고 여성의 가슴, 배, 다리 이렇게 보이죠. 이쪽만. 이건 인생의 어떤 절반. 그래서 이게 오이디푸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게 어떤 인생의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거리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쪽에는 사람이 인생의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이제 테바의 왕궁이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사람이 있군요. 이건 또 못 봤었는데 어디 무슨 바위 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 화가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레. 이것도 프랑스 화가인데 1864년 작품입니다. 자, 이건 뭐 연극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연극 배우들 그림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 사람은 장 무네 슐리 프랑스 배우입니다.
오이디푸스 왕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고 코메디 프랑세에서 공연했던 이건 사진은 아니고 그림으로 그린 거겠죠.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요 부분을 브로치로 묶는 거예요. 여기 있네 브로치. 이건 좀 더 극적인 장면. 루이스 보움메스터.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극작가인데, 아니, 배우인데 이제 자기 눈을 찌른 모습이죠. 이미 1896년 공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진 같죠? 이거는 뭐 책 제목이 긴데 그리스를 비롯한 모든 민족들의 신화와 전설들 뭐 이라는 책의 사파 그림입니다. 이제 1912년인가 그런데 고쳐놨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아테네 전체 그림이고요. 요쯤 되는 콜로노스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데리러 온 장면이고 뒤따라 또 다른 아들이 오는 것 같죠. 여기 이제 안티고네 오이디푸스가 다 늙은 노인네가 왜 이렇게 몸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딸 안티고네와 또 다른 딸이 있고 그리고 같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걸로 쳐놨네요. 이 작품은 장 안뚜아느 테오도레 지루 1753년에서 1817년 사이 1788년으로 돼 있네. 우리가 뭐 강의가 좀 진도가 빨라서 예전 커팅으로 하니까 30분 정도씩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